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입니다. 길 가다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전기 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서초구가 앞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 자전거도 즉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 위에 방치된 킥보드나 자전거 탓에 보행에 불편을 겪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가 감소한 반면 전기 자전거가 크게 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새로운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4,100여 건이었던 서초구의 전기 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5년 5,300여 건으로 2년 사이 30% 늘었습니다. 즉시 견인이 가능한 킥보드와 달리 전기 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속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킥보드보다 크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는 면적도 더 넓습니다. 서초구가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 자치구 최초로 전기 자전거 즉시 수거에 나섭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전기 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상으로도 통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개고 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견인 규정은 없지만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점자 블록과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앞과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 도로가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들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 자전거는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표시된 QR코드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는 수거한 자전거를 내곡동에 있는 적치물 보관 장소로 옮긴 뒤 추후 업체에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구는 26일까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갖고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즉시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주차구역을 150곳으로 늘리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에는 45만 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있죠. 낯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아무래도 언어일 텐데요. 새학기를 맞이한 설해마을의 한국어 교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새학기 수업이 시작된 한국어 교실입니다. 오늘 배우는 표현은 다 보면,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일정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새로 배운 표현을 곧바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수강생들. 발음도 억양도 꽤나 자연스럽습니다. 서초구 설해마을 속 설해 글로벌 빌리지 센터는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고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만 서울 각지에서 모인 외국인 150여 명이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초급부터 고급반까지 수준별 맞춤 교육이 이뤄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업의 또 다른 매력은 한국 생활을 함께할 새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 각자 출신은 달라도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센터는 한국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요리와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이 언어 교육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에 더욱 녹아들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구는 올해 5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공동주택 34개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합니다. 단지별로는 사업 분야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에서 90%, 최대 5,800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 대상은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도로와 하수도 등입니다. 올해로 46회째를 맞은 장애인의 날 행사가 지난 18일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초 구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시설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선 발달장애인 예술가 균이브라더스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모범장애인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체험 부스에선 점자와 수어, 흰 지팡이 체험과 함께 슐런, 한궁 등 장애인 스포츠를 포함한 19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서초구가 지난 16일 농식품 바우처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영양 교육을 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성분 표시, 식품 첨가물 표시 등을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또 조리체험 실습을 통해 건강한 조리 방법과 저염 식생활 실천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초구가 중년 여성 비만 관리를 위한 운동관리 프로그램 뱃살컷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체질량 지수 23 이상 또는 복부 비만을 가진 40에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4일까지 양재 모자 건강센터와 방배 보건지소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건강진단과 맞춤형 순환운동, 영양교육과 함께 심폐지구력과 체지방률 변화를 분석받을 수 있습니다. 구는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5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초구가 오는 11월 말까지 반려식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클리닉은 매주 수요일 말죽거리 공원 서초정원센터에서 열리며 전문가가 반려식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와 관리 방법을 상담해주는 방식입니다. 당일 치료가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로 연계해 치료가 이뤄집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3개 화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서초 청소년 도서관이 이달 말까지 올해 대표 도서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도서관은 주민 공모를 통해 삐딱하게 다르게 생각하기로 선정된 올해 도서 주제를 토대로 청소년, 어린이, 유아 분야별로 3권씩 모두 9권의 후보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투표는 도서관 현장이나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1권씩 총 3권에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선정된 대표 도서를 활용해 6월부터 비경쟁 독서 토론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초 일동 짜장 나눔데이 행사가 교대역 한 중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중식당 메란방 교대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서초 일동 경로당과 저소득 가구 어르신 등 50여 명이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짜장 나눔데이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첫째 주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